안녕하세요. 한양이요. 반갑습니다. 뭐 인사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부분 사람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한양. 그래서 제가 이게 시즌이 왔어요. 여러분 그 문어를 예약하셨는지 모르겠네. 삼천포하고 여수. 지금 설명하는 거는 삼천포하고 여수하고 녹동항인 고흥. 거기를 지금 거기 문어낚시법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시즌이 왔으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뭐 대부분 분들이 문어낚시는 다 해보셨을 거고, 이거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저는 문어 재밌다고 하는데 문어낚시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나는 저희 부모 중에 동생이 지금 문어낚시를 갔다 왔는데 요만 문어 3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여수 국동항으로 갔고요. 왕쭈꾸미만 3마리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전번 주에는 또 내 여수 쪽에 국동항 쪽에도 갔었고요. 그때 다른 배였는데 요만한 왕쭈꾸미 쬐깐 거 그거를 8마리 잡아서 아직까지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양은요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배를 10번 타면 8번은 장원을 합니다. 장원이 뭐예요? 그 배에서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은 장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잘난 척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약간 부끄러운 장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족박 10마리라면 저는 한 20마리 정도 아니면 15마리 정도, 뭐 키로를 따지면 7kg에서 10kg 사이를 잡습니다. 못 잡는 건 아니에요. 좀 많이 잡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상당히 잘 잡는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느 정도냐면 보통 평균이 10마리 이 정도 된다, 14마리 된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한양 멤버는 30마리 이상을 잡습니다. 네, 못 잡아도 한 20마리 2배 이상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제법하고 그 멤버들하고 이제 보트를 타고 작년이죠. 작년 요거 6월 중순인가 하순쯤에 가서 저희는 백수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백수지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98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 뭘 준비해야겠어요? 뭘 해야겠어요? 배 예약을 하셔야지. 배 예약하기 힘들어요. 좋은 배들은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됐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안 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가 좀 싸졌어요. 대신에 요즘은 문어가 안 나와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문어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6월 중순쯤 돼야 시즌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을만한 문어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양은 처음에 준비할 게 배 예약을 해야 되고요. 예약이 돼 있으면 이제 내려가야겠죠. 삼천포든 여수의 국동항이든 삼천포의 팔포항이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준비할 게 낚싯대겠죠. 낚싯대 뭐 쓰세요 혹시? 낚싯대요. 그냥 대충 묻지마. 라이트 지잉대 쓰셔도 되고요. 문어대를 써도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은 제 생각인데요. 그건 조사님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문어 전용대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보시면은 처음에 쓰던 대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 렌즈를 좀 비춰볼게요. 8:2가 나오는 다이와사 거. 처음엔 이걸 썼었어요, 제가. 길이는 190짜리예요. 근데 문어대는요, 대부분 180에서 190 사이 2m 아래 거를 쓰는데요. 제 대는 8:2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어 6:4짜리는 라이트 지깅대고요. 8:2짜리는 문어대예요. 그리고 9:1짜리는 가비대고요. 쭈꾸미 대도 마찬가지로. 이 문어대는 끝이 조금 이렇게 이 정도로 휘어지는 8:2짜리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요, 이건 180짜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70에서 제 생각인데 2m 정도의 문어대를 쓰면 좋은데 180짜리 많이 쓰고 190짜리 많이 쓰겠죠. 좀 190짜리는 좀 사이즈가 크고 두껍습니다. 좀 딱대에 가까워요. 그런데 저걸 운용해 보니까 저하고는 안 맞더라. 채비 운용에 안 맞아서 저는 이거를 쓰고 있는데 요대 가격은 한 20만원 넘습니다. 이거는. 근데 세일해서 15만원 얼마에 산 거고요. 얘는 한 13만원 정도 할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 대를 쓰고 있다. 대는 이걸로 쓰고요. 자, 릴은 뭐 쓰냐면요. 자, 저는 이걸 쓰고 있어. 이거 아시죠? 이것도 도요 거예요. 올토레인. 기어비는 5.6:1짜리, 이걸 쓰고 있어요. 문어 릴 잠깐 설명드릴게요. 문어 릴은 기어비가 5점대를 쓰는 게 좋고요. 이거는 지금 9kg 드랙력이 나와요. 근데 드랙력은 5kg 이상만 됩니다. 내 생각엔 그래요. 그냥 6점대, 7점대, 이거 초보분들 잘 들으세요. 그게 기어비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 예? 한번 돌렸을 때요. 그 줄이 회수되는,
양을 말합니다. 5점대는 한 60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7점대는 80 정도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6점대도 있고요. 도예는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도예를 왜 쓰냐면요. 다른 일을 상당히 많이 써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울트라인 얘를 몇 번 썼더니 드륵드륵 소리 나고 이게 빠가졌다. 근데 제 생각인데요. 우리 9분 잘 들으세요. 보시고 있을 텐데 제 생각인데 그거는 뽑기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AS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한 20회 정도 사용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까딱 없습니다. 이게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드랙력 9kg고요. 요거는 선택하게 되는데 이 파워를 이게 하나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 핸들을 2개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밸런스는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파워 핸들만 이런 파워 달린 핸들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비는 5점대다.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합사는요. 대부분 2호에서 3호를 쓴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2호를 씁니다. 3호를 많이들 쓰시는데 3호 쓰면 통발 많이 건질 거예요, 아마. 이게 끊기지도 않고 아주 무너잡긴 좋은데 진짜 지랄 같습니다. 3호는 너무 세요. 저는 원투던일 때 3호 쓰고 있거든요. 근데 2호 정도만 써도 제가 보증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2kg 이상 되는 걸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잡을 일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어쩌다 했는데 그거는 행운이고요. 2kg 이상 되는 거는 좀 드물게 나오는 편이고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2호 정도 합사, 8합사 2호 정도 쓰시면 라인은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손에 맞는 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낚싯대요? 이건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고 칩시다. 그냥 문어 낚싯대 쇼핑 치면은 잘 나와 있어요. 대충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자기 손에 맞는 거. 근데 한 가지 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 사시면 못 쓴다. 쓰긴 쓰는데 또 사게 된다는 생각이죠.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친구하고 말을 많이 해봤거든요. 대화를 나눠봤는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 비결이 뭐였냐? 바로 요 채비였습니다. 채비. 근데 지금 보세요. 채비인데 채비 중에서도 애기를 정말 잘 구사하고 있었어요. 잘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채비법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들은 대충 하셔도 비슷하게 맞습니다. 맞고요. 채비법을 제가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일단은 애기가요. 애기가 종류별로 여기는 좀 적네요. 종류별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싸구려 애기가 이렇게 막 푸짐하게 들어있죠. 푸짐하게.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푸짐하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건 고가 애기죠. 요지리하고 야마시타예요.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한 돈 100만 원은 될 거예요. 애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갑오징어 낚시를 갔다 온 후라 3,000%. 그때 후라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거는 문어 세팅은 아니에요. 근데 종류가 이렇게 색깔별로 갑오징어인데 색깔별로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꺼내고 있어요. 제가 애기는 색깔별로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어하고 갑이나 쭈꾸미 애들은 그 붙는 색이 따로 있습니다. 그날에 따라 다 틀려요. 어제 파란색 붙었고 오늘 레이저액이 붙고 그 다음날 초록색 붙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고추장 잘 붙는 날이 있고 무조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잡으시는 분들 애기를 컨닝해서 쓰시게 되는데 기본적인 채비는 아셔야겠죠. 자, 기본적인 채비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게 1번 핀도레예요. 사이즈 크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보면, 양핀도레죠. 양핀도레 2개 이렇게 끼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는, 저는, 요거는 지금 가비용인데요. 원래는 더 큰 거 있어요. 근데 봉들은 대부분 20호에서 40호까지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봉들은 30호 씁니다. 30호를. 대부분 그래요. 3,000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수 쪽, 그 다음에 저기 고흥 쪽은 좀 수심이 깊습니다. 뭐 30m 넘습니다. 거기는 좀 봉투를 좀 40호까지도 쓰게 되는데요. 근데 봉투를 갖다가 좀 몇 가지, 뭐 예를 들어서요. 저는 제 경우를 예를 들게요. 저는 25, 30호, 40호를 준비해 갑니다. 주로 쓰는 거는 저는 좀 가볍게 운영해요. 25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멤버들은 대부분 30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에 아침에 가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저는 요 야광. 잘 떨어지죠. 근데 저는 바닥이 좋거나 아침에 가서는 무조건 측광을 해서, 이것도 다 이제 측광이 되는 애기를 씁니다. 이건 일단은 제가 이제 색동 애기를, 여기 핫한 애기예요. 이쪽 거 예의주시에서 보세요. 제가 올해 이걸로 대박을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작년에 나온 애기인데 이거는 이제 수평 애기예요. 이 색동도 전번에 제가 수조에서 보여드렸듯이 수평을 가장 잘 잡습니다. 이것도 색동도 엄청 잘 잡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요 위에 돌에 있죠? 위에, 여기. 팔자돌에 밑에다 넣습니다. 여기다 넣는 거, 같이 넣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채비를 해서 처음에 저는 넣습니다. 근데 아침에 넣을 때는 저는 어떻게 넣느냐? 자, 여기 아침에 넣는 채비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밑걸림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여수나 삼천포 쪽은 돌이에요, 돌. 통영은 제가 굴밭을 가봤는데 굴밭은 잘 걸리진 않아요. 굴껍데기가 있어서 걸려나오면 굴껍데기만 걸리는데 거기 밑걸림이 거의 없죠. 그럴 때는 이런 걸 쓰셔도 참 좋죠. 그죠? 야광을 쓰시면 좋습니다. 문어하고 쭈꾸미는 저는 무조건 야광을 씁니다. 갑오징어는 안 써요. 방해될까봐, 그게. 자, 그런 갑오징어 얘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자, 이렇게 써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짧게 써도 되고요. 밑걸림이 있으면 짧게 쓰는데, 이거, 돌이 바닥에 이렇게, 돌문어잖아요. 돌 사이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닥을 짚고서 있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수평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을 얘들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서, 뭐, 반드시 쓰겠죠. 이런 식으로 딱 써서, 살랑살랑 오겠죠. 이렇게, 살랑살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채비는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요거 애기 잘 보세요. 애기 쓰는 거를. 자, 두 번째는 이렇게도 넣습니다. 이것도 수평액인데요. 자, 요거 돌에 잘 보세요. 이게 루어클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이렇게 쓰는데, 자, 보세요. 요건 조금 여기가 짧죠? 밑걸림 많은 데서 쓴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전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돌이라 밑걸림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 야광들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야광이 좀 비싸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쓰자고요. 30%예요. 30%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왜 요 클릭도레를 달았느냐? 자, 얘하고 얘 있잖아요. 평평한 데에서 같이 물에 넣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얘 클립도레, 요게, 클립이죠. 도레가 아니라 클립. 정확한 이름은 이게, 걔네들 이렇게 붕지에 있는 거 보니까 루어 클립이라고 그래요. 베스할 때 많이 쓰셨죠. 그럼 부르기 나름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저는 요거를 많이 쓰고 싶은데 요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끼우기가. 그래서, 떨어지면은, 본능적으로 이 양피도레를 쓰고 있어요. 이게 빠르니까, 채비법이. 근데 바닥이 고른 데서는 이게 액션이 훨씬 좋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처음에 넣을 때, 첫 번에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 애기를 잘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저는 항상 고추장을 갑니다. 처음에. 고추장을 먼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있죠. 왜? 이거. 저는 이거를 쓰질 않습니다. 이거 혹시나 해서 쓰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부비는 거예요. 부비어서, 부하게 해서, 유혹하고 여기서 잡는 건데, 어차피 기성체도 똑같죠? 그쵸?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고수일수록 채비가, 간결합니다. 아마 고수님들은 이런 기성채비 쓰시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거는 쓰진 않습니다. 저는 주로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잘 보세요, 애기.
고추장하고 색동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 아시다시피 수평액입니다. 수평액이. 수박도 쓰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 때가 된다.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 저는 이거는 제가 안 쓴다고 했죠.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씁니다. 이거 지금 달려있는 건 요질이에요. 요질이 쓴다는 게 아니에요. 비싼 애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수평액만 써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홀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홀로그램을. 이것도 색깔별로 있으니까 고추장 하나 다시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쓰시면 되고, 이걸 세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써도 되는데 저희들은 이걸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쪽 계통을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결한 처리를 하죠. 그리고 여긴 직결로 합니다. 돌에 안 묶습니다. 직결로 이렇게 묶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채빈이 이렇게 됐고요. 대신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그랬네. 이렇게 했습니다. 점심 때는 저는 수박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홀로그램 액이죠. 이거는 수평이 안 잡힐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이거 문어 잘 잡힙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시죠? 이거 300원인가 500원짜리 450원짜리인가 이거 잘 잡힙니다. 이거 애기를 잘 보시는 얘기가, 다른 거 체리는 뭐 거의 다 비슷하게 하실 테고, 애기, 제가 쓰는 애기를 잘 보, 그리고 컨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잘 잡히는 분, 잘 잡는 분, 그걸 컨닝을 하셔야 되고요. 초보분들 잠깐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엄청 많죠. 이거 평생 쓰겠죠. 이로도래. 평생 쓸 만큼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양핀도래하고 준비하시고, 봉돌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가장 좋아할게요. 애기. 애기에서 승부가 많이 납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애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기예요, 애기. 자, 그 전에 밑걸림이 겁나게 많은 데 있죠. 겁나게 많은데. 거기서는 뭘 써야 되냐면, 그냥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밑걸림 진짜 너무, 면 잊어먹는 데에서는 이런 300원짜리 왕눈얘기를 그냥 달아서, 투척을 하세요. 뭐 두세 개씩 다 하시든지. 요거 세 개, 보세요. 이게 두 개 다르면요. 두 개 다르면, 이게 물의 저항이 좀 덜 합니다. 세 개 다르면 물의 저항이 세요. 그거는 물때에 따라서 상황을 보시고, 위치에 맞는, 잡는 장소에 맞는, 그런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뜨는 것 같다. 근데 봉투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뜨는 것 같다고 하나 떼버리시면 한결 안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싸구려에게는 밑걸림이 많이 생기는 곳에서 사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밑걸림 없는 자들은 이렇게 좀 고급 애기들, 고급 애기 아니지, 뭐, 1,000몇백 원짜리인데, 고급 애기예요. 이런 걸, 저는 이거, 문어 때 이거 잘 안 써요. 저는 거의 다 수평액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색깔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기술이 비슷하고. 애기 좋은 거 쓰면은, 좋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애기 잘 맞췄으면은, 문어도 따라옵니다. 제 생각은 다양하죠. 이거 집어내볼 거예요, 이번에. 이거 수평에 잡혀가고 홀로그램도 있고, 애기를 정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이렇게 세팅이 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문어 잡는 기술입니다. 기술 들어갑니다. 자, 기술이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자, 알아두셔야 될 게 물때입니다. 물때. 문어도 물때. 물이 가야 문어 잡힙니다. 물이 안 가면 문어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정조타임 때는 문어가 안 잡힙니다. 정조타임이 하루에 한 번씩 오잖아요. 정조타임이 물이 탁 솟는 시간. 그래서 그분들이 정조타임 때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물이 어느 정도 흘러요. 그래도 정조타임이라고 해도 물이 살살 갑니다. 밑에서는. 그리고 아무리 무시라고 해도 여수 같은 데는 그 다리 밑에 여수 무슨 하타댐인가 그런 데 가시면은 물이 굉장히 가서 무시 때도 40%들도 떠내갈 정도로 물이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물들물 같은 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굴에 가시면 무시 때도 물이 많이 갑니다. 근데 문어 낚시할 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몰에서 3몰, 4몰까지, 많으면 4몰까지만 저는 예약을 합니다. 더 이상의 물때는 저는 가지 않아요. 그 비슷한 물때는 12몰, 13몰 쭉 있겠죠. 그런 물때만 저는 찾아갑니다. 물때가 좋아야 문어도 움직입니다. 물이 너무 세게 가면은 생각을 해봐요. 문어들이 이렇게 못 다가, 물 겁나게 세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붙잡고 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와도 이걸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때 무시 못해요. 물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낚시 방법. 자, 빨리빨리 해야겠다. 자, 이렇게 있죠. 낚싯대 있어요. 채비를 한 거라고 칩시다. 채비를 했고, 자,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쭉 내렸어. 이렇게 내렸어. 딱 내렸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닥에 닿겠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수평을 딱 잡을 거예요. 그죠? 그럼 물때가, 뭐, 예를 들어서, 두물, 세물에 물이 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액션을 안 주셔도요, 얘네들이 동글동글 하면서, 이제 배는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슬슬 움직이겠죠. 그러면 액션을 안 주셔서 얘들은 액션을 지네가 합니다. 물이 좀 가면은. 자.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일단 있어봐요.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말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요새 처음 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떠르래요. 많이 떤 만큼 낚싯대 끝을 이렇게 막 튀기는 거죠. 여기를 다다다다닥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이렇게 털라는 거야. 털라는 거지. 그럼 털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털면요. 요 애기만, 이건 봉투는 바닥에 딱 다 있는 거고요. 다 있는 거고 애기만 이제 여기서 이제 깔짝깔짝깔짝깔짝 이렇게 깔짝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털어주는 거죠. 계속 이 탁탁탁 털면 봉투를 움직이면 안 되고요. 털어줬다가 스테이 해주는 거예요. 스테이. 멈추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문어가 와서 공격해서 이렇게 감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감을 시간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계속 털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대고 있다가 그냥 끝을, 낚싯대 끝을 툭툭툭 틀다가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끌어주는 거야. 여기를 끌든 여기를 살짝 끌어주는 거예요. 살짝 앞으로 끌든 살짝 끌어주면 끈적하면은 문어입니다. 밑걸림하고 문어는 확실히 틀려요. 밑걸림은 둔탁한 느낌이 들고 문어는 끈적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끈적하고 달려옵니다. 그게 문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액션은 그게 없어요. 그냥 부지런해 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툭툭 털다가 스테이 했다가 쓱 끌어서 확인해보고 또 넣고 쓱 끌어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방법이 없어요. 문어는. 재수 좋으면은 붙는 거고 아니면 내리는 다음에 이게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줄이 있으면 이렇게 줄을 슬랙라인, 즉 여유줄 있죠. 여유줄. 늘어지는 줄이 있으면 안 돼요.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감 있게 텐션을 이 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봉돌의 무게를 항상 느끼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어는요, 봉돌이 평상시 무게가 이 정도 느낌이 왔는데,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러면은 문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어 입질이 그렇게 해요. 살짝 다리 하나를 얹고서 조금 기다려주면 얘가 다리 두 개를 얹으면서 확 껴안고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어는. 그래서 요 텐션, 줄은 항상 슬랙라인 없이 팽팽하게 유지를, 긴장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스킬이 생기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어가 이렇게 살짝 닿는 느낌이 들어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유줄을 준다든가 아니면 낚싯대로 살짝 밀어줍니다. 그럼 문어가 확 껴안게 되죠. 그럼 후킹이 정확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문어 잡기 급급해서 올리시죠. 그럼 대부분 챔질이 빨랐다는 거는 다리 끝에 이렇게 얘네가 다리 끝에 살짝 걸려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느껴질 거예요. 무게가 약간 끈적한데, 그러면 그때 살짝 낚싯대를 디민다든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끌어주신다든가 하면 문어 애들이 급한 마음에 그거를 얼싸안게 돼요. 그때 무브 뽑듯이 쭉 들어주시면 후킹이 잘 되고 문어는 웬만해서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근데 그 스킬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차츰차츰 하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에 가서 삐하고 내리게 되죠. 낚싯대를 내리게 돼요. 내리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바닥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돌이겠죠, 돌. 바닥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바닥을. 둥둥 이렇게 딱 돌일 거예요, 아마. 그럼 배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이 채비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돌을 넘기는 거예요. 돌을 넘겨야 돼요. 바닥이 좋으면 짜잘한 데가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갈 거라고요. 툭툭 배는 흘러가고 얘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수평을 잡겠죠. 이런 식으로 문어를 유혹하게 되는데, 자, 액션법이 그렇습니다. 문어가 바위 틈이나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살짝 얹겠죠. 자, 잘 잡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은 되게 빨라요. 이제 감이 금손이라고 그러죠. 딱 잡으면 문어 다리가 살짝 끼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랜딩할 때 초보자들은, 그렇게 빠른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떨어뜨리게 되고 고수들은 이제 잡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힘든 건데, 자, 보세요. 바닥에 찍고서, 자, 바닥 확인했어요. 이게 퉁퉁퉁 가요. 자,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저 초리대 끝 있죠. 초리대 끝을 얘를 이렇게 살짝 툭툭툭툭 해주는 거예요. 너무 약하게 하면요, 저쪽 고흥 쪽 같은 데는 30m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더 깊은 데서는 만약에 얘를 깔짝거린다고 얘가 움직일 것 같아요. 잘 안 움직여요. 어느 정도 이제 깔짝, 이게 텐션을 느끼면서 툭툭툭툭 해야 움직입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툭툭툭 하면서 이제 요 감을 느끼셔야 돼요. 라인 감을. 몸돌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애기만 투석투석투석 하게. 그 다음에 스테이. 멈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좀 계세요. 계시다가 또 살짝 끌어보는 거예요. 살짝 당겨보세요. 그러면 끈적한 느낌이 나면 그건 문어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이렇게 액션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닥 확인하시고 살짝 아니면 살짝 끌어주고 놓고 스테이 시간 주고 또 살짝 하다가 살짝 끌어주고 스테이 해주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요, 이 돌 사이에 얘가 낍니다. 얘가 껴요. 100% 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딸려가는 거예요. 배 이렇게 돌 때 딸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넘기셔야 돼. 한번 들었다가 넘겨주시고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스킬이 필요한 거니까 좀, 여기서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좀 배우셔야 되고, 그 액션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어 들었다. 뽑을 때, 딱 뽑았어요. 후킹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어는. 자, 무릎 뽑듯이 쑥 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쑥, 이렇게 끈적하게. 이게 좀 과한가요?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텐션 유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올리시는 거예요. 쩌킹하면 안 돼요. 쩌킹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렇게 딱 푹 떨어져. 문어가 이렇게 해서 쫙 뻗어요, 그냥. 그러면서 툭 튕겨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밀을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당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어는 잡게 되는 거고요. 문어 낚시가 그래요. 좀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술이 습득이 안 되면, 자기 몸에 스킬이 배지 않으면 절대 장원을 할 수도 없고요. 많이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균 조항이 10마리 미만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좀 잡으신다는 분들이 한 14마리, 5마리 이렇게 잡으시는 거고, 잘 잡으시는 분들이 평균 조항이 이렇게 10마리 나왔을 때 잘 잡으시는 분들은 20, 3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킬은 그렇게 익히셔야 되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이해가 가세요? 좀 어려운가요? 다른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즌 됐으니까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낚시는 항상 저에게 행복과 삶의 활력소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낚시는 상당히 사랑합니다. 자, 한량이었고요. 다음에 제가 문어 낚시를 가서 한번 직접 현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